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쌤입니다. 제가 원래 지금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너무 그 핸드폰 마이크로 바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마이크를 하나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좀 깨끗하게 음질 좋게 그래도 영상을 들려드리는 게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뭐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예의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찍어드립니다. 지난번에 했던 영상이 지금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해외에 이미 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시려면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를 다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미 벌써 나가신 거죠. 공부도 없이 잘 많이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버렸어요, 해외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의 경우는 이제 제가 4년 동안 캐나다에서 유학생을 했어요. 유학 학원도 다녀봤고 뭐 혼자 공부도 해봤고 과외도 해봤고 여러 가지 뭐 대학교도 컬리지도 가보고 일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친구도 사귀어봤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를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의 학원하고 그 해외에 나가셨을 때 그 학원에 다니잖아요. 유학원 통해서 그 학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학원부터 볼게요. Okay, let's start the class. So shortly.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그 해외 학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Okay, let's start the class. So shortly. 어때요? 영상 사고가 아니고 동영상 사고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외국인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 명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해외 나가면 외국인 있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다 동양 사람이에요. 비슷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시게 되면 서양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냥 다 동양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학원. 그럼 학원의 퀄리티는 어떠냐?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되게 치열해요, 경쟁이. 근데 이제 해외 유학생들을 받는 학원들은 이 재등록이라는 게 따로 개념이 없거든요. 원래 한 번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퀄리티를 좋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재등록을 잘 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이제 다른 학원보다 잘해야 되고 이런 욕심도 없고, 선생님들도 거의 이제 별로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많이 그 ESL 학원이라고 하죠. ESL에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면은 다행이지만 뭐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한국에 비해 좀 낮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죠, 한국에 비해.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는 거는 한국에서 학원을 다녔으면 다행이지만 못 다녔다, 그럼 거기에서 학원을 가는 건 되게 마이너스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그 점은 일단 알아두시면 좋고요. 간혹 이제 학원에서 그럼 외국 사람, 그래도 일본 사람 만나서 영어 할 수 있지 않냐, 어쨌든 한국말 안 쓰고 영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한국 사람 만나서도 영어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선 되게 어색하지만 거기 나라에 가서는 한국 사람 만나고도 영어로 대화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영어로 대화하는 거죠. 그 일본 사람이지만 영어를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랑 영어 대화해봐야 별로 그게 도움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피드백 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일단 아닙니다. 자, 그럼 일을 하면은 영어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지, 이게 영어의 어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은 쌓이지만 영어는 절대로 또 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일 끝나고 나서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끝나고 같이 놀러 나간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만 열심히 하시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거기서 뭐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지 절대로 영어가 또 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영어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안 됩니다.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면은 좀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일단 이 방법은 아까 전에 했던 학원, 직장, 일단 학원이 제일 안 좋고요. 직장은 그나마 좀 돈이라도 들어오죠. 괜찮고요. 학원보다 낫고,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친구들은 돈은 안 들고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건 없지만 직장처럼 목적이 이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은 교류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영어라는 도구를 반드시 써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직장에서는 한정된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냐 안 놀아주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나랑 놀아줄 친구를 찾으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링크도 밑에다가 써드릴 텐데 language exchange라는 게 있어요. 언어 교환.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그래도 뭐 돈이 들어오진 않더라도 어떤 서로 간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한국어를 잘하고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한국에서도 그런 활동들 많이 하는데 그 외국에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원어민을 찾으신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의 목적이 생기죠. 나는 영어를 배우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 한국어를 배우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제가 주로 찾았던 사이트가 이제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트를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각 나라별로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language exchange partner라든지 이렇게 좀 찾으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팁은 한국어를 아예 가르치는 이제 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해외에도. 그래서 컬리지에 보면 한국어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을 때는 랭가라 컬리지라는 게 있었어요. 밴쿠버에. 거기에 한국어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한국어 클래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선생님께 한국어 선생님께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학생들의 한국어 연습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웰컴이죠. 왜냐면 그건 마치 이제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원에 그 네이티브 영어 잉글리시 스피커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원봉사 해주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환영이고 정말 친구 사귀기 정말 쉬워져요. 그렇게 가면 정말 대환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만나면 거의 뭐 영어는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대1로 만났을 때는 다행히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룹으로 만나게 되면 나의 영어 실력이 되게 낮기 때문에 같이 있는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면 내가 어떻게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1대1로 좀 만나주는 게 좋은데 뭐 그거는 뭐 개인의 뭐 사교성의 문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첫 번째 제일 안 좋았던 것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방법은 대학교를 가는 거야. 아예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그런 데를 아예 가버리면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이 달라지죠. 원래 학원 같은 데 가면 영어 못하는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이 온다 그랬죠. 근데 컬리지나 이제 유니버시티를 가면 진짜 유니버시티를 가게 되면 다 원어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아예 하는 거예요. 그 아예 메이저 전공을 정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클래스메이트 학급 구부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최대한 거기서 사귀는 거죠. 그럼 맨날 학교 가면서 맨날 친구들 보기 때문에 영어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도 맨날 듣고 그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면 영어가 확실히 향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가는 거는 강추입니다. 이건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물론 안 좋은 점 하나는 이제 학비가 외국인들한테는 2배 정도를 받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게 좀 단점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내가 공부를 할 생각이라면 아니면 대학교를 나와서 좀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생각이라면 여기에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기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있죠. 교환학생을 가시게 되면 영어가 훨씬 낫죠. 학원이나 뭐 일하시는 것보다 워킹 홀리데이나 그냥 유학 가시는 것보다는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학교 가서 거기서 친구 사귀면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는 과외입니다. 과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일단 한국에서는 과외를 하려고 하면 비싸요. 왜냐면 한국에는 원어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들 와서 이제 선생님들 비자 받으려면 힘들고 와서 이렇게 또 생활하시려면은 과외비도 좀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근데 원어민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은 과외비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약간 사이드고 과외를 굳이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폭이 넓어요. 나의 선택의 폭이 넓고 굉장히 고를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과외를 한다고 뭐 하면 좀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하고 그렇게 이제 한 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분하고 좀 장기간 과외를 하는 게 좋고 이 과외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원어민이랑 앉아서 과외를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얘기도 안 되고 어쨌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도서관이든 뭐 집이든 가셔가지고 제가 추천해 드렸던 책 있죠. Grammar in Use. 그 책을 이제 뭐 사셔가지고 아니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책 인터미디에이트로 사셔가지고 영어 영문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셔야 돼요. 독해도 되고 문법 지식도 늘고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알고 그걸 좀 보시면서 문장 예문도 좀 만들어 보고 그 과외는 활용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문 맞는 문장이냐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거 확인이랑 그 다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내가 막 만들어 보는 거죠. 말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거 확인 그거 때문에 필요한 거지 과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사이드로 그게 이제 있어주는 거죠. 그런 아무런 노력도 없이는 절대 영어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도 막 30년, 40년 사신 분들 많은데 영어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따로 노력은 안 하시고 어떻게 뭐 과외만 1시간씩 해서 되지도 않고 학원 간다고 되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자 책 그래머 인 유즈 사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쭉 보시고 이제 문장 많이 만드시고 만든 거 확인받을 원어민 친구 1명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듣기는 조금 나아져요. 살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기 때문에 듣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랫동안 사시게 되면 듣는 건 될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 자체는 따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계속 버벅거리고 계속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과외를 활용한다.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요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총 5가지. 제일 안 좋은 거 학원, 그 다음이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 괜찮고요. 대학교 가는 거 더 좋고 과외하는 게 베스트다. 그렇게 과외 선생님을 잘 찾아서 과외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신 다음에 문법 공부하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차 과외를 받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친구 사귀고 과외하고 그 과외 선생님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영어 공부하시기에는 해외에서 하시기엔 제일 좋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구독을 그래도 한두 분씩 계속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시간 짬을 내가지고 찍어 드리려고는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라든지 어떤 반응 밑에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시고 영어로 제가 최대한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자막을 작업하는 데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한 번씩 제가 기회 될 때는 영어로도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듣기에도 좀 도움이 되시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리즈로 해서 영어 그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학생 1명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